50세를 넘어서면서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? 네, 기억력이 좀 깜닥깜닥하거나 뇌 기능이 떨어질까 봐 걱정되기도 하고요. 그렇죠. 뭐 평생 활기차게 살고는 싶은데 막연한 불안감이 따라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. 네, 바로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오늘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자료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. 어떤 건가요? 뇌 전문가 가토 도시노리 박사의 늙지 않는 뇌 사용 설명서 요약본인데요. 이게 무려 1만 명 이상의 뇌 MRI 분석 경험이 담겨 있다고 해요. 와, 1만 명이요? 대단하네요. 네,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뇌가 나이와 상관없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. 뇌가 성장한다고요? 정말 솔깃한 이야기인데요. 보통은 이제 나이 들면 뇌는 쇠퇴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. 맞아요.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. 그런데 이 박사님이 1만 건 넘는 MRI를 직접 분석해 보니까요. 뇌라는 게 사람마다 다 개성이 있고 또 매일매일 형태가 변하고요. 매일 변해요? 네,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용할수록 성장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죠. 마치 근육처럼요. 근육처럼 쓴 만큼 발달한다. 그렇죠. 그래서 뇌 번지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. 뇌에는 약 120개 정도의 기능별 영역, 그러니까 뇌 번지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할 때 여러 뇌 번지가 서로 협력하면서 활성화되고 그 결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. 뇌를 기능별 번지로 나눈다. 이거 발상이 되게 재미있는데요. 그럼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대화할 때는 어떤 뇌번지들이 주로 사용되는 건가요? 네네.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. 이게 대화라는 게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 뇌 번지가 아주 복잡하게 협업을 해야 하거든요. 복잡하군요. 네. 일단 상대방 목소리를 듣는 청각계 뇌번지, 그리고 그 말의 의미를 파악하는 이해계 뇌번지, 또 표정을 읽어야 하니까 시각계랑 감정계 뇌번지도 쓰이고요. 표정까지. 그렇죠. 마지막으로 제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전달계 뇌번지까지. 그러니까 최소한 5개 이상의 뇌번지가 동시에 막 작동하는 거죠. 와, 생각보다 훨씬 많은 뇌 영역이 관여하네요. 네.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경험을 통해서 관련된 뇌번지들이 실제로 발달하고 성장한다는 사실입니다. 아기들 뇌 MRI 사진 변화를 보면 이게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거든요. 환경이나 정보에 따라서 뇌 성장 정도가 달라지는 거죠. 그렇군요. 책에서는 그럼 대표적인 뇌번지 8개를 소개하던데요. 사고계, 전달계, 운동계 뭐 이런 것들이요. 이걸 균형 있게 쓰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요. 네, 맞습니다. 균형이 중요해요. 왜냐하면 특정 뇌번지만 계속 쓰면 반대로 사용하지 않는 뇌번지는 자연스럽게 기능이 떨어지게 되거든요. 쇠퇴하는 거죠. 안 쓰는 근육처럼요. 네, 딱 그 비유가 맞습니다. 그래서 의식적으로 다양한 뇌번지를 자극하는 일종의 뇌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. 뇌 훈련이요? 뭔가 거창하게 들리는데요. 아니요. 아주 간단한 방법들이 많아요. 예를 들면 평소에 잘 안 쓰는 손 있잖아요. 그 손으로 양치질을 하거나 청소를 해보는 거예요. 안 쓰는 손으로 양치질요? 그거 생각만 해도 칫솔이 입안 여기저기를 막 찌를 것 같은데요? 이게 정말 효과가 있나요? 아니면 그냥 서툴러서 뇌가 좀 혼란스러워하는 건 아닐까요? 하하, 물론 처음엔 좀 서툴겠죠. 근데 바로 그 서툰 과정 자체가 뇌에는 아주 새로운 자극이 되는 겁니다. 서툰 게 자극이다. 네, 익숙하지 않은 움직임이 뇌의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거죠. 이게 바로 운동계 뇌번지를 단련하는 거고요.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? 네, 어떤 게 있을까요? 집에서 가족이나 혹은 이웃의 발소리를 의식적으로 한번 들어보고 구분해보는 거예요. 이건 청각계 훈련이 되겠죠. 발소리 구분하기 흥미로운데요? 그리고 마트에 가기 전에 살 물건 목록을 머릿속으로 미리 쫙 정리해보거나 계산할 때 암산으로 잔돈을 맞춰보는 것. 이건 이해계하고 사고계를 동시에 단련시키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. 장보기 리스트 암기랑 암산. 이건 저도 한번 해봐야겠네요. 네. 그리고 오래된 사진이나 추억이 담긴 물건을 보면서 관련된 기억들을 쭉 떠올려보는 것. 이건 기억계 뇌번지를 활성화하는 데 좋고요. 들어보니까 다 일상 속에서 충분히 해볼 만한 방법들이네요. 그렇죠. 여러 뇌번지를 동시에 사용하는 활동, 예를 들어 배우가 대본을 외우면서 동작 연습하는 게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과 같은 원리죠. 그렇군요. 그런데 이런 어떤 기술적인 훈련 말고요. 뇌의 성장을 위해서 또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있다고요. 네, 있습니다. 바로 태도예요, 태도. 태도요? 네, 저자는 도전하는 뇌를 가져야 한다고 아주 강조하는데요. 이게 뭐냐면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호기심,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,
이게 잠자는 뇌세포를 깬다는 겁니다. 아, 호기심과 긍정적인 마음. 그렇죠. 반대로 난 못해, 귀찮아 이러면서 새로운 시도를 자꾸 피하거나 매일 똑같은 생활 패턴, 즉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. 이게 바로 뇌의 노화의 지름길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. 듣고 보니 좀 찔리는데요. 특히 정년퇴직 후에 활동량이 갑자기 확 줄어들면 뇌의 노화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점도 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. 아, 그렇겠네요. 활동량이 줄면 자극도 줄 테니까요. 그럼 결국 생활 습관 전반이 중요하겠군요. 어떤 습관들이 뇌 건강에 좀 도움이 될까요? 네, 몇 가지 핵심적인 습관들이 있습니다. 첫째는 뭐니 해도 충분한 수면, 최소 6시간 이상은 자는 게 좋다고 권장하고요. 6시간 이상? 네, 둘째,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고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습관, 이게 기억을 권장하는 해마를 활성화시킨다고 해요. 아, 시간관념이 해마랑 관련이 있군요. 네, 셋째는 꾸준한 운동, 이건 뭐 두 말할 필요 없겠죠? 넷째는 약간 의외일 수 있는데 매일 체중을 재는 습관도 뇌 건강과 긍정적인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. 체중 측정이요? 그건 왜 그렇죠? 아마도 자신의 몸 상태 변화를 꾸준히 인지하는 것 자체가 뇌 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퇴근 후에는 가능하면 업무와는 다른 뇌번지를 사용하는 활동, 예를 들면 운동이나 취미 활동 같은 걸 의식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. 이게 뇌의 피로를 풀어주고 또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. 아, 업무랑 다른 종류의 활동으로 뇌를 환기시켜라. 이것도 좋은 팁이네요. 자, 그럼 생활 습관과 더불어서 뇌에 좋은 음식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. 책에서 플라스말로겐이라는 성분을 특별히 언급하던데요. 이건 좀 생소한데 뭔가요? 네, 플라스말로겐, 이게 우리 몸, 특히 뇌신경세포에 많이 존재하는 인지질의 한 종류입니다. 인지질이요? 네, 이게 하는 역할이 뭐냐면 신경세포들 사이의 연결을 좀 원활하게 돕고요. 또 항산화 작용을 해서 뇌를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. 신경세포 연결과 보호, 중요하겠네요. 네.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.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의 뇌를 조사해보면 이 플라스말로겐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. 아, 정말요? 그럼 이 중요한 플라스말로겐은 어떻게 섭취할 수 있는 건가요? 주로 동물성 식품에 많이 들어있는데요. 그중에서도 특히 어패류에 풍부합니다. 어패류요? 네, 책에서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추천하는데요. 바로 가리비, 문어, 그리고 연어입니다. 가리비, 문어, 연어. 네, 가리비는 플라스말로겐은 혼이고 EPA, DHA 같은 좋은 지방산도 풍부하고요. 또 피로회복에 좋은 타우린도 많아요. 아, 가리비 좋죠. 그리고 문어는 플라스말로겐과 함께 노화 방지에 좋은 비타민 E, 또 혈액순환을 돕는 나이아신 같은 성분이 들어있고요. 연어는 뭐 잘 아시겠지만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아스타잔틴하고 EPA, DHA를 함께 섭취할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. 그렇군요. 가리비, 문어, 연어 기억해둬야겠네요. 자,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결국 50세 이후에도 우리 뇌는 얼마든지 계속 성장할 수 있다. 그리고 그 열쇠는 뇌를 얼마나 다양하고 또 적극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달렸다.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8가지 뇌 변지를 좀 골고루 자극해주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또 건강한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갖는 것. 아, 이게 핵심이군요. 네, 정확합니다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너무 거창한 계획을 세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. 아, 그런가요? 네, 오히려 일상 속에서 아주 작은 실천들,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변화들이 중요합니다. 예를 들어 안 쓰던 손으로 TV 리모컨 한번 조작해보기, 아니면 지금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에 잠시 귀 기울여보기, 냉장고 열어서 안에 있는 재료들로 이걸로 무슨 새로운 요리를 해볼까 이렇게 구상해보는 거. 아, 작은 시도들. 네,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추천해드린 가리비나 연어를 먹어볼까? 이렇게 고민하는 것부터가 다 시작인 거죠. 자, 청취자 여러분은 어떤 뇌번지를 조금 더 깨워보고 싶으신가요? 네, 좋습니다. 마지막으로요, 저자가 던지는 아주 흥미로운 제안을 하나 공유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. 네, 뭔가요? 만약 오늘부터 자신을 실제 나이보다 딱 20년 젊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번 행동해보면 어떨까요? 20년 젊게요? 네, 어쩌면 이 작은 생각의 전환, 이 마음가짐의 변화가 청취자 여러분의 뇌를 더 젊고 활기차게 만드는 아주 놀라운 시작점이 될지도 모릅니다.